디즈니는 애니메이션 업계 단독 1위답게 매우 치밀하고 정교하게 영화를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명성에 걸맞게 등장인물들의 이름들 역시 그냥 단순히 지은 게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디즈니 캐릭터들의 이름 속 숨겨진 뜻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i everyone, I'm Olaf, and I like warm hugs. 아렌델 왕국의 여왕인 엘사의 이름은 단순히 보면 그저 흔한 영어 이름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엘사는 사실 엘리사베스를 줄여 만든 이름으로 이는 히브리어로 신을 위한 서약이란 뜻을 지니고 있으며 이뿐만이 아니라 고귀함 그리고 진실이라는 뜻 역시 지니고 있답니다. 따라서 신이 내려주신 힘을 거부하고 숨기다 Don't feel. 결국 이를 받아들이고 나서 행복을 찾은 엘사에게 딱 들어맞는 이름인 것이죠. 또한 엘사는 어느 상황에서나 고귀한 모습을 잊지 않기도 했고요. Cold never bothered me anyway. 엘사의 동생 안나 역시 꽤나 깊은 뜻을 지닌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나는 본래 한나라는 이름이 변형돼 나온 이름이며 남을 위해 희생하는 혹은 자비로운이란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안나를 보면 항상 자비로운 것은 물론 언니를 위해 본인을 희생하는 모습을 여러 보여왔죠. We do this together. Remember the song? Go too far and you'll be drowned. Don't do this alone. Let me help you, please. 겨울왕국의 신스틸러 올라프의 경우 번역해보면 선조의 유물 혹은 자손이란 뜻이 나옵니다. 재밌는 눈사람 치고 이름이 거창하긴 하나 생각해보면 올라프는 엘사가 타고난 힘으로 만들어낸 즉 선조의 힘으로 창조시킨 생명체이기에 딱 알맞는 이름이죠. Olaf? You built me. Remember that? And you're alive? I think so. 미녀와 야수 속 이름들은 다수가 프랑스어에서 나온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있어 보이지만 해석해보면 굉장히 직설적인데요. 일단 미녀와 야수의 벨은 해석해보면 아름다움 혹은 미녀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그녀의 역할 그대로인 것이죠. Now it's no wonder that her name means beauty. 벨과 비스트는 둘 다 제목 그대로인 미녀와 야수라는 뜻을 지니고 있던 것인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해당 작품의 메인 빌런 게스톤 역시 꽤나 뻔한 뜻을 지니고 있답니다. 게스톤은 해석해보면 이방인 혹은 수상한 사람이며 벨과 야수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야수의 성까지 찾아가는 그는 당연히 이들 입장에선 수상한 이방인이죠. 마지막으로 성 속 하인들 역시 뻔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미세스 포츠의 경우 주전자 티폿에서 폿을 따와 포치이며 루미에는 번역해보면 불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탁상식의 콕스워스의 콕스는 톱니를 워스는 가치를 뜻하기에 둘을 합쳐보면 가치 있는 톱니가 된답니다. 콕스워스의 경우 시계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하인들의 리더로서 모든 상황을 윤활하게 돌아가게 노력하는 존재이기에 말 그대로 가치 있는 톱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이죠. Lumiere, stand watch at the door and inform me at once if there is the slightest change. You can count on me, mon capitaine. 라이온킹 캐릭터들의 이름 역시 미녀와 야수와 마찬가지로 꽤나 뻔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디즈니는 이들의 이름 대부분을 스와힐리어에서 가져왔는데요. 우선 고난과 역경을 딛고 성장하는 심바의 경우 스와힐리어로 사자라고 번역됩니다. 겉으로 듣기에는 매우 멋진 이름이지만 사실은 그냥 직역했던 이름인 것이죠. 그렇다면 심바의 아버지이자 한때 사자무리의 왕이었던 무파사의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무파사는 아프리카에서 쓰이는 마나조트어로 왕이라는 뜻인데요. 아무래도 디즈니가 그의 역할에 맞춰 이름을 지어준 것으로 보이네요. Everything you see exists together in a delicate balance. As king, you need to understand that balance. 하지만 라이온킹에도 흥미로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스카인데요. 얼굴에 흉터가 있어서 이름이 스카인 거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스카의 본명은 사실 따로 있답니다. 스카라는 이름은 단순히 무파사가 지어줬던 별명이고요. Have I ever told you how I got my scar? No, but the strange lion was scheming. That's how I got my scar. But Mufasa just nicknamed me Scar. When I became Scar. 이렇게 모두가 스카로 알고 있지만 그의 본명은 사실 타카인데요. 타카를 번역해보면 갈망, 그리고 쓰레기라는 뜻이 나온답니다. 스카의 행적을 살펴보면 그는 항상 권력과 힘을 갈망했으며 이로 인해 결국 쓰레기 같은 행동을 해버리기에 그에게 딱 걸맞는 이름이죠. Long live the king. 라이온킹의 환상의 듀오 티몬과 푼바 역시 그냥 지어진 이름이 아닙니다.
우선 티몬은 독특하게도 그리스어에서 따온 이름인데요. 이를 번역해보면 명예, 존경이 된답니다. 티몬이 과연 명예로웠었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으나 그가 친구들을 위해 했던 행동들을 생각해보면 명예로운 자가 틀림없죠. 푼바의 경우 또다시 스와힐리어에서 따온 이름으로 우스꽝스러운, 조심성이 없는 이란 뜻인데요. 라이온킹에서 그가 보여온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조심성 없던 행동들을 떠올려보면 반박할 수 없는 이름이죠. King, Your Majesty, I grovel at your feet. Stop it. 라푼젤의 이름의 경우 영화만 봤다면 이해가 가지 않는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라푼젤은 사실 독일어로 상추를 뜻하기 때문인데요. 그녀의 이름이 상추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선 라푼젤의 원작을 잠깐 살펴봐야 합니다. 라푼젤은 본래 그림 형제의 동화집에 실려있던 작품으로 초반에 아이가 없는 가난한 부부가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아내가 상추가 먹고 싶다고 하자 돈이 없던 남편은 옆집 텃밭에서 그만 상추를 훔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내 옆집 주인이었던 마녀에게 걸리고 마는데요. 마녀는 상추를 가져가는 대신 이후 아이가 생긴다면 자신에게 넘기라 제시했고 남편은 이를 그만 받아들이고 맙니다. 그리고 이후 기적적으로 아이가 생기자 남편은 아이의 이름을 아내가 먹던 상추, 즉 라푼젤이라고 짓게 되는데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마녀는 이들의 아이를 계약했던 대로 데려가 버렸고 그녀를 탈출할 수 없는 높은 탑에 가둬버린답니다. 어찌됐든 금발의 미녀 이름이 상추인 데에는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존재했던 것이죠. 릴로 앤 스티치는 기존의 디즈니 영화들과 다른 매력을 보여준 것은 물론 영화의 배경 역시 하와이로 설정해 신선했던 작품이었는데요. 이에 맞춰 등장인물들의 이름 역시 하와이와 영국 전통 이름에서 가져왔답니다. 참고로 하와이는 영국의 해양탐험가 제임스 쿡에 의해 처음 발견됐죠. 우선 릴로의 이름의 경우 하와이안 언어로 자비로운 자를 뜻하는데요. 항상 남들을 먼저 생각하고 스티치가 암만 사고를 치고 다녀도 그를 용서해주는 그녀의 성격에 딱 들어맞기에 해당 이름을 붙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초반엔 티격태격하긴 했으나 결국 릴로와 누구보다 잘 맞는다는 걸 깨달은 스티치의 경우 본래 사랑하는,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사실 생각해보면 스티치는 사고 뭉치긴 해도 그 누구보다 릴로에게 사랑을 받는, 그리고 그 누구보다 릴로를 사랑하는 인물이죠. Our family's little now, and we don't have many toys. You could be a part of it. You could be our baby, and we'd raise you to be good. 따라서 릴로와 스티치 둘 다 완벽한 이름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디즈니 클래식 중 하나인 신데렐라입니다. 이젠 너무나 익숙한 작품이기에 신데렐라라고 하면 고급진 이미지가 떠오르기 마련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녀의 이름은 꽤나 비극적인데요. 신데렐라는 사실 그녀의 본명이 아니며 그저 계모와 그녀의 딸들이 붙여준 별명이랍니다. 사실 신데렐라의 본명은 단순히 엘라인데요. 하지만 계모와 언니들을 위해 집안일을 도맡아야 했던 그녀는 항상 먼지와 재로 온몸이 도배되어 있었고 There's the large carpet in the main hall. Clean it. And the windows upstairs and down. Wash them. 이를 보고 의붓 언니들은 엘라 앞에 신데를 붙여 신데렐라라고 그녀를 조롱했답니다. 신데가 바로 제투성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즉, 그녀의 이름으로 알려진 신데렐라는 사실 제투성이인 엘라라고 해석할 수 있답니다. 신데렐라뿐만 아니라 그녀를 괴롭혔던 의붓 언니 둘, 아나스타샤와 드리젤라 역시 이름에 속뜻을 품고 있습니다. 우선 드리젤라는 번역해보면 가혹한이란 뜻이 나오는데요. 그녀가 신데렐라를 괴롭히는 것만 봐도 딱 들어맞는 이름이죠. Give them here! Oh, no! Oh, and look, that's my Santa Claus! Oh, God, please stop! And my ribbon! 그렇다면 아나스타샤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아나스타샤는 번역해보면 다시 혹은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란 뜻을 지니고 있답니다. 사실 신데렐라 영화만을 봐선 이해가 되지 않는 설정이지만 원작에선 시간이 지날수록 신데렐라를 은근슬쩍 도와주기도 하며 드리젤라에 비해 순화된 모습을 보여주기에 해당 이름을 지어준 것으로 보이네요. Anastasia? Thank you. Bibbidi, bobbidi, bo. 네, 오늘은 이렇게 디즈니 캐릭터들의 이름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어떤가요? 속뜻을 알고 보니 캐릭터들이 다르게 보이진 않으신가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